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794명 발생했습니다. 4월 말 이후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방역당국은 신규 감염자의 83%가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20, 30대의 젊은 층에서 확산 속도가 빠르다고 우려했습니다. 화이자 백신 64만 회분이 국내에 도착하면서 상반기에 배정된 700만 회분 도입이 끝났습니다. 직접 계약한 화이자 백신 중 남은 물량은 하반기에 차례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미국이 델타 변이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방글라데시에 모더나 백신 250만 회분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모더나는 자사 백신이 델타 변이 등 각종 변이에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북서부를 강타한 100년 만의 불볕더위로 시애틀과 포틀랜드 등지에서 전차 운행이 중단되고 식당이 문을 닫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인근 도시에서도 폭염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4월 말 이후 68일 만에 최대를 기록하면서 800명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확진자가 794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15만 6,96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759명이며 이 가운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만 631명이 확진됐습니다. 산발적 감염도 계속돼 전국 17개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숨진 사람은 1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2,018명이고 위중증 환자는 3명 줄어 149명이 됐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35명으로 이 가운데 17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백신 접종은 16,000여 명 추가돼서 1차 접종 누적은 1,532만 명입니다. 접종 완료자는 11만 6천여 명 늘어 완료 누적은 49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가운데 83%가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수도권의 방역 상황이 특히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또 오늘 신규 확진자 가운데 서울에서 300명대 중반 환자가 발생했으며 20, 30대의 젊은 층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은 지난 한 주간 20대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주보다 20% 넘게 증가한 숫자라고 권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권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완화된 거리 두기는 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질 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확진자 규모가 증가하여 단계 상향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신속하게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확진자가 증가하는 엄중한 상황으로 직장이나 사업장 등에서는 당분간 회식이나 모임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800명 가까이 급증하며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내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새 거리두기는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줄이는 동시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을 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수도권은 2단계, 그 밖의 지역은 1단계가 적용됩니다. 앞으로 수도권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영업시간은 현행 오후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늘어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영업 제한이 없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수도권은 첫 2주간은 6명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 8명으로 확대됩니다. 충남과 제주를 제외한 비수도권에서는 첫 2주간에 8명까지만 허용되고 그 이후로는 인원 제한이 폐지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공원이나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화이자 백신 개별 계약 물량 65만 회분이 오늘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이로써 상반기에 배정된 700만 회분 도입이 완료됐습니다. 현재 화이자 백신은 75세 이상 고령층과 30살 미만 군 장병 2차 접종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화이자사와 직접 계약한 물량은 모두 6,600만 회분으로 남은 백신은 하반기에 차례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미국 조제 공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국 입국용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업무를 개시한 가운데 첫날에만 5천여 건의 신청이 쇄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미대사관은 현지 시간 29일, 신청 첫날인 28일, 미주내 대사관과 9개 총영사관, 3개 출장소에 접수된 격리 면제 신청 건수가 5천여 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뉴욕 1,000여 건, 로스앤젤레스 700여 건, 시카고 600여 건, 샌프란시스코 500여 건, 애틀란타 400여 건, 워싱턴 DC 400여 건 등입니다. 한 건 신청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이 함께 접수하는 사례가 있어서 실제 신청자 수는 접수 건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네,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백신을 맞은 사람은 자가격리 없이 사이판 여행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사이판이 속한 미국령 북마리아나 제도와 첫 여행 안전 권역 합의문 서명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첫 여행 안전 권역은 사이판으로 결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이판이 속한 미국령 북마리아나 제도와 여행 안전 권역을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 접종을 끝낸 지 14일이 지난 사람이 대상이며 여행사를 통한 단체 여행만 가능합니다. 출발을 위해서는 먼저 보건당국에서 발급한 예방접종 증명서와 함께 출국 전 72시간 안에 받은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사이판에 도착한 뒤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전용 버스로 이동해 지정된 호텔에서 기다리다가 음성이 확인돼야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정은 방역 안전이 확보된 동선으로 이뤄지고 현지 직원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으로만 배치됩니다. 만약 여행 중 확진되면 즉시 전담시설에 격리돼 무료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상황이 나빠질 경우에 대비해 일시적으로 여행 안전 권역을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 제도도 마련됐습니다. 사이판은 인구의 63%가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사전 점검과 여행사들이 손님을 모을 기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달 말 첫 여행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지금은 제주항공이 한 편만 다니고 있는데 아시아나항공과 티웨이항공이 7월 말부터 운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7월 말부터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령 괌과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과도 여행 안전 권역 시행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4년제 대학에서 개설한 원격 강좌가 2019년보다 3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원격 강의를 수강한 학생도 9배 이상 늘어 1,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6월 대학정보 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4년제 일반 교육대학 195개 교의 지난해 원격 강좌 수는 34만 399개로 1년 전에 28.1배로 급증했습니다. 수강 인원은 1,236만여 명으로 전년도 인원의 10.1배에 달했습니다. 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 사기와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공사 홈페이지에 보이스피싱에 주의하란 내용의 팝업창을 띄워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공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공사 콜센터는 금융거래 위반, 금융질서 문란 등으로 고객님께 대출 상환을 요구하면서 대출 상환의 목적으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특히 자영업자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한 서민 금융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지난달 모든 산업 생산이 광공업과 건설업, 서비스업에서 줄었지만 공공행정에서 늘어 전월 대비 0.1%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공업 생산은 0.7%, 서비스업은 0.2%가 각각 감소한 반면 공공행정은 8.1%가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구입과 접종 진행 등으로 공공지출 비용이 늘면서 공공행정 생산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 판매는 최근 판매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잦은 강수 등에 따른 하절기 의류 판매 감소 영향으로 전월 대비 1.8% 감소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수입과 항공기 등 운송 장비 투자가 모두 줄면서 3.5%가 감소했습니다. 국내 기업 가운데 특허를 가장 많이 등록한 곳은 삼성전자로 최근 5년여 동안 2만 개 가까운 특허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업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의 2016년부터 이달 10일까지 특허 등록 내용을 조사한 결과 345개 기업이 모두 14만 1천여 개의 특허를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삼성전자는 19,500여 개의 특허를 내서 전체 건수의 13.8%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LG전자가 16,200여 개, LG화학이 1,900여 개로 각각 2, 3위였으며 현대차와 LG디스플레이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상위 5개 기업이 등록한 특허 수는 총 6만 3,055개로 전체 특허 등록 수의 44%가 넘었습니다. 미국이 델타 변이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글라데시에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250만 회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등 중국 주변 국가에 대한 백신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에서 약 40km 떨어진 곳에 있는 여객선 터미널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내일부터 발효되는 7일간의 이동 금지령을 앞두고 서둘러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আমি লকডাউনেতে আপনি সিটাগাং রোডের থেকে পোস্তখোলা পর্যন্ত গাড়ি আইছি কষ্ট আমার বাইকনেটা খুব অসুস্থ তার নিয়ে আমি বাড়ি যাচ্ছি লকডাউনে ফেরির অপেক্ষায় বসে আছি 인구 1억 7천만 명의 방글라데시는 최근 이웃 국가인 인도발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역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여 명이었지만 지난 25일에는 5,8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방글라데시를 돕기 위해 미국이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250만 회분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AFP 통신이 익명의 백악관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 대한 백신 지원은 이번 주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AFP는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하루 전에는 파키스탄에도 모더나 백신 250만 회분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에 이어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등 중국 주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백신 지원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는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인도에서 처음 발생한 델타 변이 등 각종 변이 바이러스에도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모더나는 2회차 백신 접종 후 일주일이 지난 실험 참가자 8명으로부터 혈청을 추출해 각종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을 시험했습니다. 모더나는 자사 백신이 델타 변이를 포함해 실험한 모든 종류의 변이에 대해서 중화항체를 생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중화항체는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로 침입하지 못하게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언론은 그러나 이번 결과는 임상시험이 아닌 실험실 환경에서 이루어진 시험이어서 백신의 실제 효과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경쟁에서 뒤처진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가 mRNA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사노피는 현지 시각 29일 mRNA 백신 연구 개발에 매년 4억 유로, 우리 돈 5,400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25년까지 최소 6개 mRNA 백신 후보 물질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노피는 이를 위해서 프랑스와 미국 연구소에 400명의 인재를 모아 mRNA 우수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구 개발을 총괄하는 장 프랑스와 투상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mRNA 기술의 잠재력이 입증됐지만 내열성이나 내구성과 같은 측면에서 혁신이 필요하다며 사노피가 그 다음 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중국 시노백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의사 20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걸려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인구 65% 이상이 백신을 맞은 칠레에서 확진자가 줄지 않으면서 백신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이어 시노백 물백신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인구 2억 7,600여만 명으로 세계 4위인 인도네시아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지난 24일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처음 2만 명을 넘어섰고 누적 사망자는 5만 7천 명을 넘어 동남아 국가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Rumah sakit nggak ada tempat kan, penuh, kasihan. Dia stroke, dia kan harus pakai oksigen. Oksigen habis di rumah sakit. Makanya dibawa pulang, kita beli oksigen sendiri di rumah. Jadi dirawat di rumah. 특히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6일까지 의료 종사자 949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개월간 숨진 의사 가운데 20명 이상이 중국산 시노백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인도네시아 의사협회가 밝혔습니다. 최근 2주 사이에도 자바 중부에 있는 쿠두스에서만 백신 접종을 마친 의료진 500명이 코로나19에 걸렸고 이 가운데 의사 1명이 숨졌습니다. 최근 접종률이 높은 칠레와 세이셸, 몽골, 바레인 등 중국산 백신을 주로 접종한 국가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며 중국산 백신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가 주로 시노백을 접종한 칠레 사례를 들며 백신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자 중국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승인으로 효과가 증명됐다고 반박했습니다. 世卫组织呢，已经将中国的有关疫苗批准列入了紧急使用清单，充分证明中国的有关疫苗的和技术路线的安全性和有效性。 중국 백신 시노팜에 이어 시노백은 지난 1일 WHO의 긴급 승인을 받았습니다. WHO는 시노백의 유증상 예방 효과가 51%이고 중증과 입원 예방 효과는 100%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인도네시아는 시노백 접종 대상을 12세에서 17세 청소년으로까지 확대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자는 정부가 다른 백신 업체와 거래할 만한 자본이 있는지 불분명하다며 백신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이스라엘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실내에서 다시 마스크를 쓰도록 했지만 봉쇄와 같은 추가 제한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집단 면역에 근접하는 높은 백신 접종률로 중증 환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만큼 접종률을 더 끌어올려 변이 바이러스를 극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14일까지만 해도 26명에 그쳤으나 최근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230명까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나프탈리 베네트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 외에 추가 제한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אנחנו לא רוצים להטיל על אף אחד שום מגבלה, לא על מסיבות, לא טיולים, לא קפסולות, לא כלום.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입원 환자 수는 증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신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백신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62%가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했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59%에 이릅니다. In Israel, we have a new wave of Delta variant. Like all over the world, the difference between us and the rest of the world that we have a major percentage of vaccinations in Israel, especially the elderly in the risk factors. 일상생활과 경제에 타격을 주는 제한 조치 대신 12세 이상 젊은 층의 백신 접종률을 더 끌어올리는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제한 조치 대신 마스크를, 봉쇄 대신 백신을 강조하는 이스라엘의 실험이 변이 바이러스 또한 극복할 수 있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휘청거렸던 미국 항공업계가 여객과 화물 수요 회복에 힘입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보잉과 에어버스 여객기 270대를 구매하고 신규 인력 2만 5천 명을 새로 뽑기로 했습니다. 박경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항공 수요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70억 달러, 우리 돈 8조 원가량의 적자를 낸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 수십억 달러의 정부 보조금에 의존했던 유나이티드 항공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습니다. 보잉 737 맥스 200대와 에어버스 A321 네오 70대 등 270대의 최신형 여객기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구매 대금은 300억 달러, 우리 돈 34조 원에 달합니다. 이 같은 구매 물량은 지난 2011년 아메리칸 항공이
보잉과 에어버스에 460대의 여객기를 주문한 이후 최대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이와 함께 현재 직원 6만 8천 명의 36% 규모에 달하는 2만 5천 명을 추가로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나이티드 항공이 항공업계의 부활에 크게 베팅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사우스웨스트 항공도 보잉 737 맥스 100대를 주문했고 알래스카 항공 역시 신규 여객기 구매에 나섰습니다. 올해 들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미국 국내선 항공 수요와 달리 수익성이 높은 국제선의 회복세는 여전히 더딘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 항공업계는 코로나19 백신 보급 확대에 따라 국제선 여행객도 조만간 예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공격적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경성입니다. 미국 서부의 남쪽을 강타했던 폭염이 북쪽으로 옮겨가면서 시애틀과 포틀랜드 등에서 연일 최고 기온 기록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에선 현지 시간 28일 수은주가 섭씨 42.2도까지 올라가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오리건주 포틀랜드도 28일 46.1도를 기록해 사흘 연속 기온이 40도를 넘었습니다. 포틀랜드에서는 또 불볕더위 때문에 고속 경전철과 전차 운행이 중단됐고 시애틀의 일부 식당들은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100여 년 만에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북미 서부의 미국 캐나다 국경에서 미국 멕시코 국경까지 이어지는 지역에 사는 2천만여 명에게 폭염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졌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네,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리턴 지역 기온이 현지 시간 29일 섭씨 49.5도까지 올라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는 이날 트위터에 오후 4시 20분 리턴 관측소의 기온이 49.5도를 나타내며 사흘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는 캐나다 사상 최고 기온이라고 밝혔습니다. 밴쿠버에서 동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리턴 지역은 하루 전에도 47.9도까지 오르면서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지역은 예년 이 시기 평균 기온이 20도 중반 정도로 크게 덥지 않았었는데 올해 폭염이 나타난 겁니다. 네, 북미 서부를 강타한 기록적 폭염에 캐나다 서부에서 최소 6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AFP 통신이 현지 시각 29일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연방경찰은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 인근 도시 버너비와 서리에서 하루 동안 6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고령층이거나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캐나다 연방경찰은 밝혔습니다. 캐나다 연방경찰 측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대다수의 사망 원인에는 더위가 일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거리두기 완화는 이제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개인의 자율성이 조금 더 강화됐을 뿐입니다. 책임감 있는 방역 수칙 준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